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업무상 질병의 종류라든지 원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물리화학적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적 환경, 사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직접 원인 중에 환경 요인, 즉 대기 조건의 변화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방사선, 전기 등의 물리적 환경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스나 액체나 또는 분진의 형태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공업 중독이라든지 진폐증 이런 것들이 직업성 폐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요인으로 보면은 근육통 건초염이라든지 관절염, 요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또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또 정신 작업에서 올 수 있는 과도한 신경 긴장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접 원인 중에 첫 번째 작업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 강도와 작업 시간은 직업병의 발생의 중요한 간접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진 작업장에서 격심한 작업은 호흡량의 증가로 인해서 흡입 분진이 총량을 증가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 진폐증까지 전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초염이나 경련환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시간이 제한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당연하겠죠. 특히 경련환 장애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작업의 종류는 같더라도 작업 방법에 따라서는 질병의 종류와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작업의 종류는 같더라도 작업 방법에 따라서는 질병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은 직업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치아의 상하 앞니가 서로가 마멸돼서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 직업성 치아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 마모증을 이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튜브를 가지고 무는 무는 악사, 유랑 같은 악사라든지 아니면은 유리 제조 공장에 가보면은 유리를 달구어서 불어내는 작업공이라든지 폐활량이 대단하죠. 이분들 보면은 그 긴 쇠파이프에 의해서 어떤 크리스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실로 인해서 실을 끊는 재봉사
아니면은 뭐 테이프 사용 시에 이를 이용해서 끊는 작업을 한다든지, 치아라 합시다. 이런 작업들이 3번에 종류는 같더라도 작업의 방법에 따라서는 질병의 종류라든지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음은 환경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 요인인데, 환경 요인을 한번 보면은 불량한 작업 환경은 직업병의 발생과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량한 작업 환경은 직업병 발생과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온 환경에서 고온 환경은 유해가스의 그 증발,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중독증이 발생이 증가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인체의 어떤 혈관 확장이라든지 또는 발안의 촉진 해서 뭐 분진 아니면은 가스에 있어서 그 체표면 부착과 어떤 흡수를 쉽게 만들고, 이러면서 생체의 반응 속도도 어떻게 합니까? 증가시킬 수가 있죠. 이런 요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온 환경으로 인해서 유해가스 증발을 촉진시켜 가지고 중독증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래서 혈관 확장이라든지 아니 발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발안하면은 뭡니까, 그 체온이 높아졌을 때에 땀으로서의 그 수분을 배출해서 체해를 발산시켜서 우리 그 체온 내에 체온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 긴장 시에 땀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무슨 동물이에요? 정원동물이죠. 보통 한 36.8에서 37.2도씨, 평균 한 36.5도씨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뭐 24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새벽 2시에서 4시에서 가장 낮고, 또 오후 저녁 6시부터 10시가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포유동물에서 피부의 수분이
체표면으로부터의 증발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화라고 하죠. 자, 겨울철에 한냉 기후 조건에서는 한기 차이 때문에 중독 증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호흡기 장애와 피부 장애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환경 요인으로 보고, 다음은 이제 개체 요인 한번 볼까요? 먼저 직업병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약자가 그 산업 독성물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는 특성 이외에도 작업상의 미숙과 아니면 청소년 특유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리 등에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이 많으신 고령자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진폐증 아니면은 직업성 암 이런 것들이 발병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이죠. 즉 잠복기도 길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업병은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독물로서는 수은 또는 비소, 니코틴 등이고 여성에게 감수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독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보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로 인한 실혈 같은 거, 즉 다량의 출혈에 의해서 상실돼서 혈액순환의 변조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혈액독에 대한 그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는 직업병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치고 공복 시에는 식후보다 화학물질의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지방식은 인중독을 그리고 알코올은 니트로아미노산 화합물 중독과의 그 석회질소 중독을 가미시킬 수 있습니다.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과다 폐결핵은 각각 잠합병과 규폐결핵 등의 발병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과다 또는 뭐 폐결핵 이런 것 보면 이외에도 만성 중독은 어떤 작업자의 원초적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따라서 질병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업무상의 질병의 진단과 인정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업무상 질병 인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일하는데 근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보시면은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이 인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직업병. 그래서 작업 내용과 즉 작업에 종사한 기간 또는 유해 작업의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작업하는 부서에 대해서 유해 작업, 어떤 유해 물질이 있었는지, 중금속인지, 화학물, 케미칼인지, 그리고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니면은 국수배기 장치라든지
집진 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마스크는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 마스크는 또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검정 유무 확인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취급 원료 어떤 거 있는 건지, 그리고 중간 산물, 부산물이라고 하시겠죠. 부산물 제품 자체 등의 유해성 유무와 그 정도 또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한다. 대부분 이거 작업항 측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결과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증, 그리고 특징적으로 발생함이 예상되는 임상검사 소견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있지만 한 7가지 정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는 업무상 질병 인정시 고려될 사안. 다음 쪽 업무상 질병의 인정시 고려될 사항 중 몇 가지 이상 쓰시오. 이렇게 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발병하기 전 신체적 이상이라든지 기왕증 유무, 그래서 최웅식 건강검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도 필요하죠. 여섯 번째,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도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다른 질병의 감별의 유무도 필요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발생 유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업무상 질병의 인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다음 이제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여기는 이 부분은 업무상 질병, 직업병 인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기는 직업병 인정 기준입니다. 인정 기준이에요. 한번 여기도 읽어볼까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화학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 요인을 취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 위험 요인은 노출된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한 몇 년 안 됐지만은 그 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다라면 그 모든 경력이 다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위험 요인, 당해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근무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지, 특히 잔업이 있으면 잔업까지, 또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환경. 그래서 근로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돼서 그 원인에 의해서 직업 질병이 발생하였다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거. 자, 이 세 가지가 직업병의 인정 기준입니다.
다음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의 인정 기준도 유사한 내용 앞에 거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직업병 승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직업병 요양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자,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디다가 합니까? 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자문 위원들이 있겠죠. 직접 그 요양 승인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이라든지 관련되는 병원에도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동부까지 산재심사위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산재가 이렇게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내용을 다 진단서까지 제출해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또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근로자가 그 요양 승인을 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또 지도차 회사를 방문합니다. 해서 뭐 산재 요양이든 보상이든 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산재 처리 절차를 한번 보면은 자, 산업 현장,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그리고 부득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 먼저 산재 요양 담당 의료기관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다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회사에서 산재 요양 담당 의료기관 전에 산재 요양 담당 의료기관에서 보면 이런 과정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고 검토를 해서 휴업급여라든지 뭐 등등 급여에 맞게끔 지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치유를 하고 완전 치유가 되면은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지만은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장애 보상 그리고 재활 훈련을 가는데 여기서 직업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지원도 해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 치유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활 훈련이 끝났다든지 해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즉시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다시 앞에 하나 보면은 여기서 그런 거 있어요. 산재법상에 예를 들어서 그 백혈병 발병 유해인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백혈병 하면 대부분 대부분 우리가 뭐 벤젠 정도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 또 부타디엔
뭐가 있나요? 산하 에틸렌도 되겠네요. 그리고 방사선 관련되는 X선 아니면은 감마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거를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죠. 전리 방사선. 자, 이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 요양 신청하는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그 산재 처리의 절차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 요양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7일입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자, 건강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예방합니까?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와 있고, 자,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보험조합이 다 부담을 하잖아요. 특수검진 비용은 누가 할까요?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서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도 중요하고 작업장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업장 가보면 정말로 깨끗한 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다음 보고요. 좀만 더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해서 의학적 검사를 한다. 그리고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사람은 대부분 질병자가 아니라 앞으로 질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9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배치전.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말 그대로 어떤 부서에 A, B, C, D, E라는 부서가 있다면 A 부서, B 또는 C, D, E 부서에 거기에 상주하기 전, 즉 배치되기 전 실시하는 것들. 특수건강진단이란 것은 물리적 인자가 됐든 화학적 인자가 됐든 간에 그 인자에 맞게끔 법에서 정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다 대상이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자, 그러면 대상 근로자를 볼게요. 생산직 일반 부서도 다 해당이 되고, 생산 이해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특수검진이라 특수검진만 하는 거 아니고 일반 검진 플러스 특수검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사문직을 볼까요? 사문직의 일반 건강 진단은 2년에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2년에 1회 이상.
생산직에 있는 일반 부서는 연 1회 이상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생산직은 똑같아요. 일반 부서나 위에 부서나 연 1회 이상. 자, 여기서 좀 쉬었다 할게요.